안녕하세요. 다파뉴스 최윤혜입니다. 군사 마니아, 튼튼한 안보와 창조 경제를 이끄는 방위산업 현장을 찾다. 2015 군사 마니아와 대학생 서포터즈의 방위산업 현장 방문이 진행됐는데요. 국방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던 그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3일 방위사업청이 군사마니아와 대학생 서포터즈를 초청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군사마니아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의 환영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F-X의 핵심 기술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KF-X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적인 전투기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며 모든 연구 개발에는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이니 한국형 전투기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첨단 무기 생산 과정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국가안보 관련 전문가 모임인 한국국방안보포럼 회원들과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8방미인 등 총 41명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기 전만 해도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여러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참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감명을 받았고,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그 선진국에서도 쉽게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이런 굉장히 고급 기술들을 노력과 열정으로 극복한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곳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소형 전술 차량과 5톤 후속 차량 등 군용 차량 연구 개발에서부터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홍보관에 모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소개와 군용차 개발 현황, 군 표준 차량 개발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뒤 소형 전술 차량과 신규 개발 차량을 참관하고 기아자동차 생산라인 시설과 부품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정밀 유도 무기 같은 그런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무기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는 군용 차량을 직접 만져보고 이제 타볼 수도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아자동차는 병력 및 물자 수송 등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술 차량을 개발 및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인데요. 최근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인 KM1을 개발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군사마니아와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이번 방위산업 현장 방문.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와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 획득 분야의 경험이 적은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는 걸 돕기 위해 다양한 국방벤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와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2015 국방벤처 활성화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11월 1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015 국방벤처 활성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2015 국방벤처 활성화 컨퍼런스는 국방벤처 운영 성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는데요. 국방 중소벤처기업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며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해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 공급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국방벤처 활성화 컨퍼런스도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각 군과 국방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 학계, 방산체계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국방벤처 사업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공유함으로써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방위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공급 전략에서 나아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개발의 주역이 되도록 기술 공급 전략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하여 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국방벤처 정책 및 발전 방안과 국방벤처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최승환 사무관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진행 중인 국방벤처 지원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2015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는 총 127개의 아이디어가 응모됐고 사업성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받은 7건의 우수 사례가 이날 컨퍼런스에서 입상했는데요. 올해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상자는 해군정비창 신동승 주무관의 인명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CO2 팽창식 구명볼, 해상사고 발생 시 함정이 보유한 해상인명구조장구인 투척식 구명볼을 CO2 팽창식 구명볼로 개발 제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가능할 수 있게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함정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함정 대원들에 대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인명구조 능력이 강화된 CO2 팽창식 구명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력성이라든지 방수성 그리고 시인성과 야간 구조 시에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생각한 끝에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 자체 부력 가지고도 인명구조가 가능하고 익수자가 물에 빠졌을 때 던져주게 되면 자동으로 팽창이 될 수 있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벤처기업 주식회사 SBB테크와 주식회사 원시스템스의 우수벤처기업 성과 사례 발표도 진행됐는데요. 행사장 입구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9개 벤처센터가 원격 조정 감시 장비, 무인항공기용 매립형 대기 센서 등 주요 개발품 30여 개를 전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디딤돌이 돼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조성과 정책 마련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방벤처센터. 앞으로도 산학연 및 군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될 국방벤처센터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 및 종사자들에게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국방연구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몰두해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과 종사자들에게 노력을 격려하고 국방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방사물자 연구개발 및 생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국방과 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방연구개발 장려금은 신청자 153명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낸 74명의 연구원 및 종사자들에게 최대 3,500만 원에서 최소 430만 원까지 총 5억 9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력전차용 고속 고출력 디젤 엔진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의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 등으로 국방무기체계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엔진은 K2 전차에 탑재되는 엔진입니다. 본 엔진이 탑재가 되어서 저희 나라의
군 전력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이 되면서 본엔진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서 타 방산 장비의 국산화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저희 국가 위상 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으로 국방연구개발 분야 연구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나아가 민간에 적용 중인 우수한 기술로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본부 주관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창조적 국방조달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3회 군수조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국방부와 각군, 방산업체 등 국방 분야뿐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군수조달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과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 방안 모색 등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았던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우리 나름대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제 긍지와 그 보람을 느끼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조적 국방 조달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과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 군수조달 발전 정책에 대한 5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돼 추진된다면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해소돼 세계 방산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군수조달 분야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군수조달 업무의 질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제9회 2015 국방램 업무발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방램 업무발전 세미나는 얼마 전 개소한 국방램 특화연구실 개소에 이어 신뢰도가 높은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 성과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기관 및 업무유관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2015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 성과 발표회 최우수상은 국방과학연구소 국승학연구원의 체계공학 전산도구 기반 사업성과 관리 연계 사례가 수상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015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세계 방산시장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15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공식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KF-X 성공을 위한 준비 마쳤다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글이 기고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KT-1 개발을 시작으로 초음속 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을 만들면서 항공기술 국산화 수준을 높였고 최근 논란이 된 4개 항전 장비 가운데 가장 어려운 능동전자 조사 레이더도 2006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마쳤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은 KF-X 사업을 위해 모두가 총력을 쏟을 것이며 민관군 전문가들로 사업 관리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방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전시 보병중대 책임 지역의 적 침입 탐지 능력을 극대화할 무인 지상 감시 센서가 개발된다는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해 한화탈레스와 36억 원 규모의 탐색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무인지상 감시 센서는 적 예상 침투로와 병력 미배치 지역, 감시 사각 지역 등에 배치해 적 침입을 탐지하고
탐지 정보를 중소대장에게 전달해주는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무인지상 감시 센서가 전력화되면 평시 공동경비구역 대대 등의 경계작전 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의 적 도발을 사전에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다며 적 특수전부대의 침투를 조기에 탐지 경멸함으로써 적의 후방지역 교란 의도를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수색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수색 차량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무인 수색 차량은 DMZ 수색 작전과 같이 위험한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차량으로 장병의 생존성과 수색 정찰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개발이 결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9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무인 수색 차량 사업 기본 전략 등이 승인됐다고 밝혔는데요. 2017년 중 무인 수색 차량 탐색 개발에 착수해 2024년 무렵 양산 단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위 산업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국방기술 발전에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